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에 이어 여인영을 정조준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기소 등 협의에 나섰습니다. 내란 특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인영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은 여인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검거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우는 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이 체포명단을 보여주며 받아 적으라 했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출동시켜 이들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소 대상에 여인영 외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구속 만료가 김용현이 6월 27일, 여인영이 7월 1일, 이진우도 7월 1일, 박완수는 7월 3일, 문상호는 7월 6일, 노상호는 7월 10일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진격을 응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대통령실로 불러 오찬하는데 원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김용태를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정이 대화하는데 직책이나 임기 만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참석을 지시했는데 김용태는 건의사항 7개를 준비했다며 낭독하는데 윤건희에게나 했어야 할 임기가 끝나면 재판받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발언을 합니다. 김용태나 송원석이나 또 비례대표성을 주장하는데 0.7%로 당선되어 나라 말아먹은 전 집권 여당의 뻔뻔함은 정도가 있어야지요. 비례성을 내세워 야당을 지지한 국민도 존중해달라는 것이라면 이에 가장 적합한 대응은 공통공약 이행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공약을 냈었는지 모르겠다면 공통인 것이니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지켜보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국힘이 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강조하는 것만큼 웃기는 일이 없습니다. 야당이라는 정치 세력은커녕 내란, 외환, 반란을 일으킨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고 공범의혹까지 있어 내란 정당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괴멸의 대상을 대통령이 대우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이겁니다. 자, 이런 국힘을 면전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의 빵 터지는 발언까지 최종병기가 아닌 최강병기 김병기 원대의 화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갖다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갖다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게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열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 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기다 얘기하는 중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면 김용태와 손원석은 잘못 왔다는 생각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은 회동 결과를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습니다. 모두 발언은 공개되었으므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님은 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또 성의 있게 대화 나눴던 부분들을 설명하셨고,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둘째,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검증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병기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대통령님은 송은석 대표가 경제정책 전문가이니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고, 송 대표는 실업급여 문제,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통령님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명하셨고, 여야 지도부는 이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하였다는 데 서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힘 주진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화영입니다. 조직된 증거, 위증교사는 검찰 조직 하나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그 증거가 확실합니다.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치보복이 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제 사건을 통해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검찰에게 받아 편집하고 조작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찾고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시작 중 하나는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이 될 것입니다. 억울한 국민, 인권이 침해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화영은 끝까지 국민을 믿고 싸우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가 말한 영상은 이것입니다. 주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데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공무파에 오마이뉴스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모르고 저는 구속돼서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법정에 냈대요. 법정에 냈는데 법원에 냈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줬습니까? 아니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피고인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거를 그러면 이제 제 추론은 검찰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원에 자료를 냈으니까
그게 공유될 거 아니에요? 검찰에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청문회에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틀으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게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제 위원회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좀 들어보자고요. 조진우 의원님, 제가 지금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라고. 조진우 의원님은 발언 시간 끝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말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김민석 후보자 고발건을 정치검찰이 하루 만에 배당한 건 역시 주진우와 정치검찰의 콜라보가 아닙니까? 촛불행동의 김민홍 상임대표는 총리 지명자 검찰 수사를 한다고 바람잡이 주진우와 입을 맞춘 정치검찰의 발악이다. 제2의 조국수사 검난을 만들려 하는 모양이나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칼을 대려는 순간 그 칼이 정치검찰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다. 박주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민홍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고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 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김민석 죽이기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검찰 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법사위 개최를 앞둔 정청래 의원도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임전무태 라고 밝혔으니 김민석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정필 교수는 윤석열과 트럼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한 게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미군 기지나 시설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트럼프가 미국에서 비상계엄 같은 거 선포해서 반대파들 다 제거하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든다. 미 본토에서 테러하면 트에게 더 땡큐고 말하자면 K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는 셈. 암튼 세계 정세가 참 묘하게 흘러간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그 신뢰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란 정당을 괴멸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